의총에서 만장일치, 통합비례 힘 겨루기. 이재명 대표도 사과를 한 사안이고 민주당을 뺀 거의 모든 정당들이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조간신문과 언론들도 이재명 대표의 이 약속 파기 그리고 또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당 내에서는 당대표를 향한 찬사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 고뇌의 결단을 했다. 대표께서 큰 방향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만장일치 추인되는 그 뒷이야기부터 좀 살펴볼까요? 민주당 의원 106명 성명서, 당대표께서 최종적인 고뇌의 결단을 내렸다. 당대표 말씀처럼 마청으로서, 민주당이 마청이라는 거죠. 총선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다. 대표께서 큰 방향을 제시하시었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라는 낯뜨거운 찬사가 어제 의총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성명서 내용입니다만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했다라는 것도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이렇게 찬사를 보낼 일인가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정말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크게 이번 선택으로 혁신한 만큼 고뇌의 결단과 큰 방향을 제시한 칭찬을 보낼 일인가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부터 홍익표 원내대표까지 계속 연신 사과의 사과를 거듭하고 몸을 낮춘 부분인데 그것을 찬사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 내부에서도 좀 낯뜨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은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또 앞으로 제가 잘못할 겁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이런 꼴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그 광주에서 그 결과 발표할 때도 제 스스로도 오역을 했거든.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든. 그 네. 말 자체를 뭘 진짜로 하겠다는 뜻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 대표 발언이 굉장히 암호문 같았다. 예.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잘못 짚은 사람들도 많고 저 역시 잘못 짚을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뭘 하겠다는 건지 또 무슨 생각인지 제가 예상한 것처럼 저 당원들 전체 투표도 실제로 당 대표의 의중을 잘못 생각한 거 가능성에 때문에 아마 이 대표가 오늘 의원들이 얘기하듯이 고뇌찬 결단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자숙모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당 대표에 대한 해바라기식 발언 자체가 과연 이제 거의 준 북조선식 그 발언 아닌가? 북한식 찬사다. 예. 좀 조금 더 나가면 북한식 찬사죠. 수령님께서 당 대표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셨다. 고뇌찬 결단을 하셨다. 그런 부분이라서 좀 과연 민주정당, 21세기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으로는 조금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 106명이 성명서를 내고 대표의 고뇌찬 결단에 찬사를 보내는 동안 원내대표는 당대표에 이어 한 번 더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잘했다고 칭찬을 하자는 건지 둘 중엔 하나만 하라. 당 안팎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이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다만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소수정당 배려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정당을 끝까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는 자기 변명식 해명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발언과는 달리 벌써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을 바라보는 군소정당 입장에서는 눈치 보기와 줄 세우기, 순번 세우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비례 순번 논의가 시작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범진보 비례대표 후보 선정 논의 착수. 비례정당 추진단장은 박홍근 의원이 맡았고요. 각각 비례대표 낸 뒤 취합하는 방법, 후보 검증부터 함께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 예상 정당은 새진보연합, 여기는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K정치연합 등등등등등, 조국 전 장관도 당을 만든다 하고 송영길 대표도 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정말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역사적 책임감 운운했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역사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 또 시건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또 시건을 갖다가 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가?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소수 정당을 원내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성정당을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병립형과 똑같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계속했다. 그런데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어떤 폐해가 있느냐? 그 김의겸, 최강욱, 윤미향 이렇게 자격도 되지 않는, 심지어 범죄자이기까지,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사람들이 원내에 진입해가지고 국회의원이랍시고 국무위원들 앞에 두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폐해를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험하게끔 만드는 게 지금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닌가. 칼 막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번 반복된 이 비극을 또 한 번 희극으로 또 반복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나? 우리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더 후져져야 되나?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웃기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웃기지도 않는다. 사과의 진정성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도 재차 사과를 했는데, 물론 106명 의원들의 성명서에는 사과가 아닌 대표를 향한 노골적인 찬사가 있었습니다만. 아니, 제가 어떤 사람을 갖다 때려놓고 네. 사과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러면서 피해 배상금을 한 푼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사과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과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사과라도 안 하고 그냥 뻔뻔하게 우기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위성정당과 관련한 이 구태들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했었던 의원 꿔주기. 김 의원, 이번엔 위성으로 가게. 이런 거죠. 선거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내 약조하리다. 이런 의원 꿔주기. 기호 순번 보조금 고려해서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파견하는 거죠. 그리고 선거 후에 합당했던 것. 지난번에 우리 봤습니다. 후보 부실 검증 시간이 부족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당으로 당선이 돼서 총선 끝나고 보니 원내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중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 명이 사법적인 판단을 지기도 했었죠. 지역구 나눠먹기, 비례 순번 협의 후 지역구에 후보 내지 않기. 이번에는 우리가 비례 순번을 잘 챙겨주겠네. 대신 이 지역은 후보를 내지 말게나.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런 구태가 이번에도 재현될 게 불보듯 뻔하다라는 겁니다. 양당의 법률위에 두 분 나오셨는데 이거 모르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꼼수, 구태 이번에도 또 나오겠죠? 또 나오겠죠. 매우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희 그 화면에서도 지적이 됐지만은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공천하게 되면은 그만큼 공천 과정에서 후보들이 부실하게 심사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역대급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한 21대 국회 비례대표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인 신현영 의원, 이태원 참사 때 본인이 구급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많은 논란이 됐었죠. 아니 거길 본인이 구급차를 왜 탑니까? 그다음에 5번 용해인 의원, 이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당에 의석을 줄 생각으로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신 그 국민들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7번 윤미향 의원,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지금 사기 횡령, 보조금 편취 이런 거 2심까지 유죄 판결 받았는데 아, 유명의 몇 번이었어요? 7번이었습니다. 7번이면 당선권이네요. 당선 안정권이었죠. 예, 그리고 9번에 양이원영 의원 노인 폄하 발언,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할 때 이분도 같이 한 수 거두셨죠. 그다음에 10번 유정주 의원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자전거 탄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의원회관 복도에서. 14번 김홍걸 의원 재산 축소 신고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으셨잖아요.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2번 최강욱 의원 예. 허위 인턴 증명서를 유죄 확정 판결 받아서 의원직 상실했죠. 열린민주당 4번 김우겸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의원 자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오게 된 게 지난번 위성정당의 산물입니다. 이걸 또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법률적으로 의원 꿔주기, 지역구 나눠먹기, 뭐 부실 검증의 책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이 정치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데 우리 국민들의 좀 눈높이에 맞는 이런 것 이번엔 방법 없겠습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위성 정당을 뭐 양당이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당연히 예견되기 때문에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비판은 감내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지적대로 인물 검증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해내느냐가 이제 과제인 거죠. 보안이라는 건 사실은 뭐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증을 투명하고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들을 추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각 세력이 세력 분포에 따라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위 배정도 마찬가지고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것도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비례정당이라는 의미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검증 시스템이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과거와 같은 이런 뭐 안 좋은 사례를 만들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고요. 아마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로 결과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좀 더 두고 보고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도 양당이 위성정당을 냈지만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다른 군소정당에게 비례 순번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이었죠.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번 선거 전략이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과는 달랐습니다. 군소정당들에게도 비례 순번을 나눠주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보 진영의 범진보 통합 비례정당 전략을 구사했는데요. 이번에도 민주당이 주도로 그 진보 세력과 비례정당을 연대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군소정당들 사이에서 이 대표에게 민주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른바 구애도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